서울 세계슬리쿠션 당구 월드컵 메인 토너먼트 32강전 제1경기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테이블 넘버 1 조명우 from Korea, 김행직 from Korea, 레프리 김상홍. 테이블 넘버 2 Daniel Sanchez from Spain, 황봉주 from Korea, 레프리 정철. 테이블 넘버 3 이준복 from Korea, 루이스 마티네즈 from Colombia, 레프리 장원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서울 세계슬리쿠션 당구 월드컵 대망의 32강 토너먼트 제 첫 번째 경기 그룹 D조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명우 선수와 김행지 선수의 맞대결을 도말씀에 허혜룡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회 어제까지 4라운드 치열한 예선전을 거치면서 이제 세계에서 내노라는 선수들이 대거 본선 무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2강에서는 본선 시드 14명의 본선 시드 선수들과 치열한 예선을 거친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총 6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0점 경기 후구제가 있고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승무패, 승리했을 시의 승점이 2점, 승부가 1점이고 그 이후에는 에버리지와 하이런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각 조별로 최약체, 최강자 이렇게 분류를 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결승전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가 지난 2018년 서울대회 그리고 2019 시즌의 구리대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국내에서 큰 대회가 펼쳐지게 됐어요. 네, 코로나 시국 이후에 4년 만에 지금 만 3년 만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이번에 개최되게 되었죠. 네. 자, 그야말로 이 그룹 D조 죽음의 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트랑큐엔치엔 선수와 김행직, 조명우 그리고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가 16강을 위해서 치열한 경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지금 마지막에 2019년도 김행지 선수가 월드컵 우승한 이후 월드컵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대거 지금 32강 본선에 13명이나 무려 올렸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13명의 국내 선수들 대지존이 좀 한국 선수들끼리 경기 초반부터 많이 붙게 됐어요. 네, 거의 절반가량이 한국 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우리 한국이 당구를 이끌고 있는 차세대 젊은 주자 2명이 예선 초반 첫 번째 경기에 붙게 된 게 약간 아쉽네요. 예. 자, 양 선수가 뱅킹을 통해서 초구를 선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명우 선수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9위에 올라 있고요. 이번 대회는 Q라운드부터 참가를 하면서 교칸 살만을 상대로 40대 20 승리, 아라이 타츠오 선수를 상대로 37대 40 패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살만 선수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 본선 무대에 가뿐하게 합류를 했습니다. 예, 1승 1무패로 3명이 다 서로 물고 물렸지만 높은 에버리지를 통해서 1위를 기록하고 약간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예. 경기 전에 조명우 선수가 김행직 선수를 보면서 한번 씩 웃어 보였거든요. 네. 약간 상대의 긴장을 푸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 원래 조명호 선수는 약간 장난기가 많고 웃음이 많고 김행지 선수는 그에 반해서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차분한 냉철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죠. 예. 자, 초구 포지션을 풀어낸 이후에 지금의 비껴치기까지 깔끔히 풀어내면서 조명우 선수는 Q라운드부터 참가를 하면서 몇 경기 테이블 적응은 했는데 김행직 선수는 본선 시드권자거든요. 네, 지금 세계 랭킹 14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본선 시드권자인데 지금 김행지 선수가 최근 들어 국내 대회를 2연패를 했습니다. 2번 예. 연속 우승을 하면서 이 국내 탑랭크 선수 중에서는 가장 지금 폼이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 선배, 그런 대선배형을 상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명우. 예, 조명호 선수는 올해 군대를 전역을 하면서 아직 그 군대 가기 직전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줬거든요. 네. 2019년도에 LG U+컵 세계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후에 지금 이제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정말 수많은 팬들이 조명호 선수의 복귀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첫 번째 월드컵으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닝에 석점을 풀어내고 있는 조명호 선수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김행직, 현재 세계 랭킹은 13위 본선 시드 선수고요. 최근에 호치민 대회에서는 13위 16강전까지 올라간 바가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김행희 선수는 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 최고의 선수 중에서 또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요. 월드컵을 3회 우승한 전무후무한 한국의 선수입니다. 예, 김행희 선수가 그 월드컵에 우승하던 시절을 보면 항상 국내 성적이 좋았어요. 맞아요. 이번에 두 번 연속 우승하면서 지금 국내 랭킹 2위에 마크되어 있는데 이번 월드컵이 다른 때보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었던 포지션에서 역시나 비껴치기로 깔끔하게 풀어내고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노란색 공을 수구로 갖고 있는 김행직. 대회전 가는데요. 중간에 키스가 득점을 방해를 하면서 자, 첫 번째 이닝 3대 1로 시작을 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지금 같은 대회전을 참 키스를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숙련도가 올라가면 득점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내공이 먼저 내려갈지 1족구가 먼저 지나갈지를 반드시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민수 선수는 방금 1족구가 먼저 지나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내공이 살짝 빨랐죠. 이어서 주명호의 두 번째 이닝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포쿠션으로 깔끔하게 풀어내고 있는 조명호.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대한민국 아마 이 두 선수가 최초의 엘리트 선수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고등학교 당구부를 거쳐서 이 중고등학교 때 체계적인 수업을 받으면서 당구를 정식 엘리트 스포츠로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선수의 당구가 거의 뭐 당구의 표준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당구의 뭐 살아있는 교보제죠. 이 두 선수는. 교과서 같은. 네, 맞습니다. 지금의 횡단샷도 운이 조금 따르면서 네. 연속 포인트를 누적하고 있는 조명호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정말 어떤 시합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흥미진진하게 항상 흘러갑니다. 자, 지금의 횡단샷. 이 두 선수는 앞으로 제가 보기 향후 한 30년은 이제 서로 이렇게 세계 랭킹 1위를 두고 다투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해서 경쟁을 할 거예요. 네,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선수 다 웬만하면 이제 하위 그 예선전에서 떨어질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당구계에서 6살 차이는 거의 차이 안 난다고 네. 봐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뭐 나이 차는 더 간격이 좁아질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참 닮은 점도 너무 많지만 당구를 치는 스타일은 또 확연하게 다릅니다. 조명호 선수는 좀 빠른 템포로 인한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김민희 선수는 차분하고 냉철한 이런 당구를 치죠. 예, 아마도 우리 많은 당구 동호인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일이 약간 다른 이 양 선수의 맞대결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두 선수의 팬이 그리고 국내에 가장 많죠. 그리고 자, 경기 초반부터 연달아 비껴치기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조명호 선수입니다. 석점 이후에 넉점. 조명호 선수는 기술적으로는 뭐 김행직 선수를 뭐 아직 배울 게 많겠지만 그래도 거의 따라잡았다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경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김행직 선수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자, 키스가 살짝 일어나면서 그러나 이번 이닝 넉점. 내공이 약간 먼저 내려오도록 설계를 했는데 약간 두꺼우면서 키스가 났죠. 네. 경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에서도 김민수 선수는 자기 감정을 잘 좀처럼 표현하지 않거든요. 조명호 선수는 지면 아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기면 즐거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굉장히 좀 감정 표현을 잘하는 솔직한 선수예요. 네, 조명호 네. 선수는. 자, 김행직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 자, 비껴치기 리버스 엔드로 공격을 노렸습니다. 자,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런 리버스 엔 선수들은 이런
넓게 떨어져 있는 리버스 핸드 공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테이블 파악이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저 리버스 핸드 마지막으로 쿠션으로 올라오는 각도가 테이블의 환경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 초반에 이렇게 맞췄다는 것은 김민희 선수가 지금 컨디션도 매우 좋고 테이블도 파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당구 팬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저 리버스 핸드 계산하는 게 정말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리버스 핸드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속도에 따라 정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 감각을 잡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자, 김행직 선수도 연속 포인트. 이 이닝인데 벌써 조명호 선수 7점을 쳤네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시작하면 상황을 설명하느라 선수들의 근황 이런 걸 설명하느라 시간을 잠시 보냈는데 예. 벌써 스코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큐라운드에서는 7개의 하이런이 있었고요. 에버리지가 1.739를 교칸 쌀만을 상대로 기록을 했었던 조명호 선수였고요. 네. 이 당구도 뭐 야구처럼 기록이 스포츠거든요.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본인의 이 통계치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IT 기술과 결합되어서 잘 기록이 되는데 조명호 선수의 이 평균 에버리지가 한 2.0에 거의 육박합니다. 예,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에버리지를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본인의 연습하는 클럽에서는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네. 회복을 했는데 아직 시합에서의 지금 평균 에버리지가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합 분위기의 환경 이런 거에 적응을 빨리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조명호 선수라면 그 실전 감각 빠른 시간 안에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조건 올라오고요. 안 올 수가 없고 시간의 문제죠. 자, 김행직의 조문 공간 코너 쪽을 활용을 하면서 옆으로 돌렸습니다. 득점. 경기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석점, 넉점을 몰아쳤던 조명호, 이에 곧바로 또 응수를 하고 있는 김행직 선수고요. 네, 김민 선수는 상대가 어떤 컨디션을 보이든 정말 이 본인의 경기를 그대로 잘하는 선수로 정말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당구에서 이제 끝에 가면 결국은 이제 기술적, 체력적 이런 기술적으로는 거의 서로 만난다고 보면 돼요. 예, 마지막에 이제 남는 거는 서로의 멘탈과 정신력의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세상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김혜지 선수입니다. 밖으로 돌리기. 또 한 포인트. 워낙에 당구 실력이 물리적인 실력 측면만 봤을 때는 뭐 당구 쪽에서는 신의 경지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뭐 끝까지 거의 다 갔다고. 이 선수들이 뭐 구사를 못하는 공, 이해를 못하는 공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본인이 이해하는 것을 이제 가슴으로 떨리지 않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이제 갖추고 있느냐, 경험을 쌓느냐, 이제 이런 싸움이죠. 참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자, 스코어 7대 6까지 따라붙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안으로 짧게. 샷 구사 이후에 뭔가 맞지 않는다는 표정의 김행직. 지금과 같은 옆방향의 안으로 돌리기 짧게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스피드와 힘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회전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전을 사용하고 스피드를 사용하면 회전이 증가되어 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럼 2에서 3로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런 공을 공략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될 지점은 이 회전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횡의 회전을 억제하고 오히려 그냥 분리각은 이제 종의 당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 이어서 조명호도 안으로 짧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배치였어요. 네, 허공이 또 있었고 정확하게 설계를 하기가 쉽지 않았죠. 예. 오늘 경기의 첫 번째 공타가 나왔습니다. 조명호. 조명호 선수는 그런데 실력에 비해서 저런 공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가는 양의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한 1, 2초만 시간을 더 가져도 조금 더 비슷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약간 차분함, 성숙함이 점점 갖춰져야 되죠. 예. 이어서 김행직의 샷. 득점. 그리고 공이 득점이 안 될 때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속된 표현으로 사이즈라고 이렇게 하죠. 그 선수의 품질이 나옵니다. 이게 절대 이 득점을 어이없는 득점 실패를 하면 안 되고 상대가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자,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있는 김행지. 자, 끌어서 네. 좋습니다. 득점. 보통 포쿠션으로 노릴 만한데 김민희 선수는 이제 포쿠션으로 노리게 되면 무리한 힘이 들어가고 그런 무리한 힘을 쓰지 않고 가급적 득점을 할 수 있는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3쿠션으로 공격을 노렸습니다. 네. 자, 비켜치기 방식의 뒤돌리기 형식의 비켜치기인데 키스를 빼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일목적고 올라간 다음에 내가 회전력을 많이 가지고 투쿠션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키스는 빠졌고요. 네. 좋아요. 득점. 지금같이 바로 상단으로 밀려서 첫 입사각부터 들어가게 되면 키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공을 살짝 끌어놨다가 짧을 수 있는 위험을 횡의 회전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예.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던 김행지 선수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경기당 타임아웃은 2번. 자, 회전을 강하게 주면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김행직. 또 한 포인트. 참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눈도 즐겁고 마음도 뿌듯해지고, 왜냐하면 이 월드컵이거든요. 전 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무려 대한민국은 이제 30 만으로 30살이 되긴 했지만 20대의 선수나 다름없는 선수를 2명이나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뿌듯하고, 전 세계 당구의 중심이 이 두 선수에게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맞습니다. 뭐 딘 야스퍼스라든지 다니엘 산체스, 뭐 마르코 자네티, 트란큐 에치엔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이제 경험을 좀 더 쌓고 나이가 들면은 더 견제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4대 천왕이 아직은 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도전도 무섭고 그렇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기 때문에 네. 세대 교체. 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대 교체의 선두에 이 김영희 선수와 조명호 선수가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소년 당구 쪽에서 육성 체계 네, 정말 잘 돼 있고 그 와중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소년 육성체계 말씀하셨는데 참 정말 유소년이 스포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이 대한당구연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소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지도자가 좀 모자라요. 좋은 지도자를, 당구 선수들이 선수 생명이 길기 때문에 참 공부를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구 선수 출신의 좀 좋은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닝에 조명우도 연속해서 2개의 포인트. 김행재 선수의 경기 초반 컨디션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명우 선수가 좀 더 스코어가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네. 노란 공이 조금 까다롭게 서 있습니다. 네, 보통 저구역 이 중앙 포인트에서 단쿠션의 지금 첫 번째 포인트와 마지막 이 포인트 3포인트가 있는데 그 2포인트 사이에 있는 공을 최고로 안 좋은 자리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 공을 저쪽으로 갖다 놓지 않는 게 곧 포지션입니다. 저 가장 난해한 위치들입니다. 저런 라인들이. 자, 지금의 배치 역시나 풀어내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조명우. 네. 솔직하네요. 네. 이어서 김행직 선수입니다. 또 한번 비껴치기로 득점. 네. 일목적과 내공의 거리가 매우 멀고 조명호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김행직 선수 행지경의 공이 저쪽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득점하지 못하더라도 쉽게는 가지 않을 거야 네. 생각했는데, 그 붙어 있는 공을 간결한 스트로크로 처리를 합니다. 네가 어렵게 줘도 나는 친다. 네, 이런 네, 마인드였고요. 뭐 한두 수 앞을 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11대 9의 스코어. 이번엔 하얀 공이 붙어 있는데요.
자, 저 붙어 있는 공을 더블 끄. 야, 이거를 완벽하게 정말. 컨트롤을 하네요. 야, 저 밀리는 상황에 일목축과 붙어 있고 그리고 경기 초반이고 본인이 지금 이 테이블에서 물론 어제 이 시드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연습 시간을 부여해 줬지만 야, 이 태어나서 처음 쳐보는 이 낯선 테이블에서 이 리버스핸드 각도를 읽어내는 모습들이 역시 월드 클래스 세계 챔피언 출신답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어려운 공을 풀어내서 최고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 공이 더 중요합니다. 회전이 옆돌리기. 좀 부족한데요. 이게 투쿠션으로 그대로 맞습니다. 네네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김행지 선수가 지금 이 상황을 보시네요. 웬만하면 아쉬움을 표현 안 하는데 김혜수는 아쉬움을 표현을 하죠. 예. 지금 왜냐하면 그 앞에 멋지게 정말 어려운 걸 해결해 놓고 지금 이런 공들은 이제 장타로 시작되는 출발점이거든요. 예. 일목적공의 키스 이런 단순하게 득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두꺼운 두께에서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 공의 컨트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을 뻔했던 조명호 선수가 오히려 찬스로 바꿔버리면서 네. 한 포인트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당구를 이런 거 보면 지금 보십시오. 어려운 공을 해결하고 쉬운 공을 놓쳤으니까 이제 바로 상대에게 자기가 어려운 공을 해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네. 당구는 그런 스포츠 같아요. 멋있는 공을 어려운 공을 해결하면서 희열도 느끼지만 그것보다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쉬운 공을 놓치지 않는 끊임없는 자수련이 이런 필요한 스포츠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덜 실패하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멋진 공을 많이 성공시키냐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풀어내도 똑같은 한 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쉬운 공에서 놓치면 상대에게 반드시 기회가 가기 때문에 차라리 쉬운 공을 안 놓치고 어려운 공이 왔을 때 상대를 또 잠그면 이게 훨씬 더 이득인 스포츠입니다. 맞습니다. 딕 야스퍼스라든지 다니엘 산체스의 그 랭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쉬운 배치에서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예. 세기재현 선수의 어려운 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칠 수 있는 공에서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공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에 저는 조금 더 감명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우리 팬분들 이런 분들은 화려한 공 이런 것도 멋있죠, 그죠? 그런 공도 재밌게 보지만 이 누구나 칠 수 있는 공 이런 공에서 실수를 덜하는 선수가 덜할 확률을 가지고 이 세계적인 퀄리티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투뱅크 샷 아쉽게 실패를 했었던 조명우. 자, 약간 예민한 빗겨치기인데요. 네. 풀어냅니다. 김행지. 오늘 빗겨치기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김행지 선수입니다. 네. 약간 애매하고 함정이 있는 경우에 더욱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룹 D조는 죽음의 조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이 첫 번째 경기의 승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32강부터 모든 조가 정말 힘든 조인데 예. 특히 지금 이 D조는 좀 더 힘든 이런 조 같습니다. 트란, 베트남의 트란 선수, 그리스의 세계 최고의 강자주 모든 월드컵에서 본선에 올라가고 있는 니코스 선수를 네. 포함해서 이 4명의 선수가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조기 때문에 죽음의 조가 맞죠. 맞아요. 큐란도에서 니코스 선수도 어마어마한 경기력으로 본선 무대에 안착을 하면서 네. 집중 견제 대상 1호인데요. 자, 또 리버스핸드 속도가 살아 올라오나요? 오, 테이블 좀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리버스핸드의 속도의 문제거든요. 내가 각을 좀 깊이 보면 속도를 살려야 됩니다. 네. 각을 좀 짧게 보면 속도를 죽여서 퍼뜨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여기서 곧게 서서 올라오면서 네.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아갑니다. 어제 최성훈 선수가 이 테이블에서 고전을 했는데 보면 이런 리버스핸드 각도가 다 다르게 나갔어요. 예. 조금씩 길어지든지 짧아든지 읽지 못해서 고민을 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지금 김영희 선수는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넉점째. 어제 최성원 선수는 45이닝 이상 넘어가는 경기가 뭐 태어나서 두 번째라고 할 정도로 조금 좀 부진했어요. 정말 네. 힘든 경기를 했죠. 근데 그런 경기가 이제 재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참 보기 난감하죠. 싫었을 텐데 예. 땀이 나죠.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나름 경기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고 야, 최근의 선수도 저렇게 힘든 경기를 하는데 나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수도 안 되는 날은 안 되는구나 느끼면서. 자, 부드럽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김행직. 자, 짧은데요. 네. 정성껏 쳤는데 3에서 4로 넘어가는 라인이 길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 안 맞았던 거죠. 그런 간단한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디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서 특히 3에서 4로 넘어가는 이 활주거리가 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속도로 칠 건지를 먼저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 좀 빠르게 칠 거면 약간은 짧게, 느리게 칠 거면 좀 더 넉넉하게 이런 설계를 잘해야 되죠. 자, 이어서 조명우의 부드러운 샷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자, 지금의 비껴치기도 깔끔히 풀어내면서 16대 12. 그래서 이런 보통 클럽에서는 당구를 치는 선수들이 뭐 동호인분들이 뭐든 핸디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20점 이하, 20점 언저리의 이 초보 분들께서는 내공의 궤적에 대해, 일족구의 두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시고 보통 한 이제 중수 이상의 분들은 일목적구의 컨트롤 방향 같은 옆돌리기를 치더라도 이거 얇게 치는지 두껍게 치는지 그리고 저 최고 수준에 있는 동호인분들께서는 같은 공이라도 어떤 속도로 치는지 어떤 스트로크로 치는지 큐의 깊이 이제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해서 보면 더 재미가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중수, 고수, 중수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기 공에 대한 좀 믿음, 확신이 있는데 네, 그 맞습니다. 초보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안 가죠. 저를 네. 포함해서. 네. 칠 때마다 다르게 가니까요. 경기 초반에 김인기 선수의 에버리지가 3점이 넘어가고 있는데 2.66 후반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2강 이제 본선에 올라오면 이 예선전에서는 한 1점 중반 후반에서 이제 승부가 많이 나는데 이 32라운드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2.0 이하에서는 전혀 안심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김행직의 6번째 이닝. 좋습니다. 득점.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피니시를 조심스럽게 가져가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첫 경기다 보니까 다른 경기보다 더 집중을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김행직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당구인들의 꿈의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에 대한 우승에 대한 목마름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언제든지 가지고 있죠. 맞아요. 꿈의 무대잖아요. 네. 네. 월드컵에 우승하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붙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챔피언으로 소개받을 수 있고 챔피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무대입니다. 밀어서 네, 밀어치기 3쿠션을 완벽히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이스를 배워야 되죠. 이 초보분들은 초이스를 이런 공 이렇게도 초이스를 할 수 있구나. 그렇지만 어느 정도 25점 이상의 고점자의 레벨을 가면 초이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 팔로우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 이런 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맞습니다. 6번째 이닝 만에 20점 고지에 올라서고 있는 김행지. 그래서 이 당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미디어의 수준도 높아지고 카메라 감독이나 PD 분들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타이밍에서는 브릿지를 잡아야 되는지 이 타이밍에서는 그립에 이제 카메라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 기술 발전으로 우리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당구 팬 여러분들은 더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전에는 여건이죠. 좀 아쉬움들이 많았거든요. 카메라 각도 저 지금 순간에서는 이제 상단 캠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순간에서는 선수의 오른팔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PD 분들이나 카메라 분들 이제 워낙 이제 당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큐의 각도가 다운이 되는지 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의 궤적을 볼 수가 있죠. 예. 상단 캠의 이 단점은 이 내 선수의
당점의 높낮이를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상당수까지 측면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행지 선수가 6번째 이닝에 6점을 뽑아내면서 스코어는 22대 12가 됐고요. 양 선수가 이제 전반을 마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도 살짝 아쉽게 빠지고 마는 김행지. 이 선수들에게 좀 죄송하네요. 이 첫 경기라서 여러 가지 부대 상황에서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이 선수들의 경기를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네, 후반전에는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전반은 김행지 선수의 에버리지가 3.666이 나왔고요. 조명호 선수는 2.00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두 선수의 후반전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태릉 선수촌 승리관입니다.
네, 다시 태릉 선수촌 승리관입니다. 2022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그룹 D조 본선 32강 제1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명우 그리고 김행지 선수가 전반전을 22대 12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이 두 선수들이 정말 멋진 경기. 에버리지 2.0 이상, 3.0 이상, 꿈에 그리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후반전에 돌입을 할 텐데 조명우 선수 입장에서는 28점을 쳐야 되고요. 김행지 선수 입장에서는 18점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네, 정말 이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시작하고 이 선수들의 근황에 대해서 몇 마디 하는 사이에 전반전이 끝나버렸습니다. 예. 경기에 조금 더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김행재 선수가 보여줬던 밀어치기 3쿠션 조명우 선수 가뿐하게 풀어내는군요. 네. 저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죠. 밀어치기와 끌어치기, 당구 선수의 가장 기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이런 공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선수들입니다. 예. 조금 더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죠. 자, 키스도 완벽히 배제를 하면서 이게 밀어서 각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네. 자, 조명우 선수가 완벽한 샷을 구사를 했습니다. 스코어가 이제 9점 차로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후반전의 경기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참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 자기 기록 2.0을 치고 있는데 점수가 벌어져 있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 상대방이 더 잘 치니까 네. 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에버리지인데 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캐조의 분위 컨디션을 예. 보이고 있는 중이죠. 다음 네. 배치까지 옆으로 돌렸습니다. 조명우 짧게. 월클이란 말이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 무대 자체가 이런 무대입니다. 본인의 최고 베스트를 다 해도 쉽지 않은 그런 무대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끌어내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바로 월드 클래스의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맞대결 월드컵. 지금 이번 대회만 놓고 보면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월클 선수들이 32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예. 예선 지금은 평일이죠. 평일이고 예선은 아니고 본선 첫 번째 경기지만 이 관중석이 거의 오전부터 꽉 들어차고 있거든요. 네. 내일부터 이제 테이블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중석을 확대할 텐데 정말 오랜만에 체육관에 관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당구 포함해서 스포츠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태릉이.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당구 팬 여러분들이 또 경기장 직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강아스트로. 태릉이란 곳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특별한 곳이죠. 네.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이 월드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명우. 후반전 첫 큐부터 5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한 큐에도 많이 벌어져 있는 스코어도 한 번에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20점, 30점 이런 경기도 뒤집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마지막 1점이 득점되는 순간까지 결코 방심할 수 없죠. 네. 지금의 샷은 살짝 빠졌는데요. 자, 강한 회전을 주면서 옆으로 돌렸던 조명우. 참 저런 공이 딜레마입니다. 회전을 많이 주면 3에서 많이 먹긴 하는데 이 분리가 힘들어요. 그 자체적으로 길어지기 힘들고 그렇다고 회전을 안 주면 공이 3에서 또 이제 회전이 안 먹기 때문에 어려운 공이죠. 그러면서 기회가 고스란히 김행지 선수에게 넘어왔는데요. 역시나 밖으로 돌리기 풀어내고 있는 김행지입니다. 공이 떠 있는 저런 바깥 돌리기 그리고 리버스핸드 이런 어려운 각도의 공을 정확하게 맞춰내는 모습들이 이 김혜희 선수 이번 월드컵 정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32강부터 32강 첫 번째 경기는 한 주에 4명 중에 1, 2위가 2명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다 올라가는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앞으로 상대하는 그 상대 선수들이 워낙에 좀 만만치 않은 선수들입니다. 네. 자세를 다시 풀어보고 있는 김행지. 양 선수가 아직까지 타임아웃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갑니다. 자, 신중하게 배치를 살펴보고 있는 김행지.
테이블을 지금 한 바퀴 빙 돌았거든요. 네. 김민수 선수는 시간 안배나 이런 것들이 탁월합니다. 정말 이제는 나이는 아직 당구 선수로서 30살이 많은 나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제 경험만큼은 이제 백전노장 선수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당구 선수에게 있어서 지금 김민재 선수는 경험도 그렇고 나이가 무기입니다. 네. 조명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고심 끝에 득점 풀어냅니다. 자, 김행직의 레일 브릿지 전혀 흔들림이 없네요. 조명선 고기를 살짝 끄떡이는데 한체대 출신의 이 선후배 사이로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원래 조명호 선수의 뭐 우상 같은 존재거든요. 그럼요. 예, 조명호 선수가 이 중학교 이제 당구 이제 한참 시작하고 열심히 칠 때 이 김희 선수 이제 세계 무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형 정말 잘 친다 이런 생각은 약간 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얘기는 뒤까지 있었는데요. 득점. 자, 빠졌음에도 충분히 뒤쪽 공간까지 있었던 김행직의 샷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평생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동반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같이 평생의 가야 되는 거니까요. 평생의 라이벌이자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구란 종목이 한 선수가 완전히 독주를 하기는 힘들어요. 몇 년 동안 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누가 조금 더 많이 하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좋은데요. 네. 당구의 4대 천왕 이라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한 10년 이내 당구 4대 천왕 하면 이 두 선수가 이름을 올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이닝도 연속해서 넉점. 4대 천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한 2명이 있고 네. 베트남에 1명, 유럽에 1명 정도 이 정도로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 천왕의 네. 전혀 반을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회전력 네 살짝 빠집니다. 조금 밀림이 부족했네요. 네. 네, 아쉬운 표정을 살짝은 보여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이닝에서 조명훈은 5점을 쳤고요. 김행직은 넉점을 쳤습니다. 스코어 26대 17 9점 차. 지금 회전이 먹긴 먹었는데. 저런 공들은 이 투쿠션에서 회전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해버리니까 내가 누워지질 못하고 3쿠션에서 회전이 발생해봤자 이 각도 자체가 너무 도달하기는 어려웠죠. 이어서 조명훈의 샷. 스핀. 네, 자, 확실하게 강하게 밀고 걸려요. 들어갑니다. 득점. 이 3포인트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런 참 투쿠션에 투포인트에 맞아야 득점되는지 투포인트 반에 맞아야 득점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전을 주고 설계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설정을 해야 돼요. 보통 포인트를 정해놓고 일단 치고 보는데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니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본인의 회전력으로도 그 포인트를 뭐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투 상황이- 포인트에 맞으면 코너란 말이 있는데 투 포인트에 맞추면서도 코너가 아니라 약간은 짧게 코너가 아니라 약간은 길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이해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에버리지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스포츠가 당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당구 동호인 여러분들이 고수가 하점자에게 뭔가 좀 레슨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개개인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 기준이 당점이고 네. 또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네. 공의 해석도 다르고 똑같은 공을 얇게도 득점하고 두껍게도 득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으로 얇은 두께 대회전 짧게 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길게 빠지면 안 되는데요. 코너 쪽? 길게 빠졌죠. 이게 빠지네요. 이런 것들이 속는 거죠. 예. 지금 각도상으로는 이게 공이 저렇게 길게 나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최대치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선수들의 한계치는 그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없는 각을 충분히 만들어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온쿠션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함으로써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서 오히려 너무 길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보통 선수들이 이런 걸 보고 네 속았다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 예. 테이블이 조명훈 선수를 속였습니다. 이어서 김행직의 역시나 밖으로 돌리기. 자, 정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빨간 공의 위치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야 선수들이 만약 놓칠 때 선수들 본인들의 경기력을 가지고 이게 저는 어려운 건 좀 잘 치는데 쉬운 걸 좀 너무 못 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도 똑같아요. 음, 예, 쉬운 공이 세상 이 당구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다만 우리의 쉬운 공 확률이 50%라고 하면 이 선수들의 쉬운 공의 확률은 70% 정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바깥 돌리기, 이런 옆 돌리기, 기본 공들의 성공률이 이 세계적인 선수들 생각보다 낮아요. 70%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 확률 차이군요. 네, 확률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 쉬운 공을 그래서 들로 치는 선수가 잘 치는 선수입니다. 어려운 공을 잘 치는 선수가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저는 이런 선수들 거의 뭐 95% 이상인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보통 옛날에 한 40점 기준으로요. 예, 세계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기회가 온다고 표현을 해요. 예, 정말 적게는 완벽한 경기를 3.0 이상 경기를 할 때는 한두 번, 한 번도 안 오는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한두 번 내지 두세 번밖에 안 오고 일반 선수들 경기를 할 때는 그런 기회가 한 네다섯 번 오고 동호인분들끼리 경기를 할 때는 수십 번 오죠. 계속해서 서로 놓치고 오고 놓치고 오고. 메인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 선수가 이번 9번째 이닝은 서로 공타로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스코어는 여전히 27대 19. 이제 조명호 선수의 10번째 샷입니다. 10번째 이닝. 돌리기 신중해야 되지만 원쿠션 내에서 내공이 얼만큼 떨어지냐의 싸움입니다. 자, 네. 일단은 득점은 가까이수록 됐는데요. 그리고 다음 매치까지. 자,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도 무난하게 조명호 선수가 풀어냈습니다. 자, 점점 김인지 선수를 가시권 안으로 두려는 조명호 선수의 연속 포인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그에서 최소 2승은 확보를 해야지 지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데 첫 경기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정말 크죠. 그럼요. 자, 리버스 핸드로 노렸는데 속도가 약간 빠릅니다. 자, 그렇지만 네. 올라갑니다. 자, 깔끔한 득점. 상단캠으로 보니까 네, 리버스 핸드 각도가 충분했네요. 네. 속도가 빠르면 이게 조금 더 위쪽으로 단쿠션 쪽으로 일자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사이로 빠질 수 있는데 간격이 충분히 좁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한 명의 선수가 그 그룹에서 3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네, 2승이면 승점 4점으로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 매우 높은 1승 1무 1패 이렇게 물리면요. 물리는 경우가 너무 경우의 수 많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 연습 포인트. 후구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이번 32강은 나옵니다. 네, 한쪽 눈을 질끈 감으면서 아주 세심하게 설계를 하고 있는 조명호. 보이나요? 자,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득점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그러니, 이닝의 조명호 석점. 한쪽 눈을 살짝 감는 이유는 보통 두께가 예민할 때 에이밍을 조금 더 잘 맞추는 겁니다. 네. 사실은 사격 같은 경우는 한쪽 눈으로 하잖아요. 보통 주한시가 있는데 그쪽 양쪽 눈을 뜨게 되면 주한시의 역할이 약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예민한 상황에서 조명호 선수가 사격을 하듯이 한쪽 눈을 지그시 살짝 감고 두께를 더 예민하게 바라봤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한쪽 눈을 감고 당구를 치면 더 좋지 않나요? 예.
뭐 두께는 맞출 수 있는데 네. 한쪽 눈을 감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거리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한쪽 눈으로 뭐 보면 당구니 거리에 따른 속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는 칠 수가 없어요. 운전하다가 네. 한쪽 눈 감아버리면 이게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쑥 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쿠션 같은 경우는 거리 감각이 조금 더 중요해요. 포켓볼은 이 거리 감각보다 정확한 이 라인이 중요한데 3쿠션은 거리에 따른 속도에 따른 이런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켓볼보다 자세도 조금 더 높고 네, 그런 겁니다. 자, 노란색 공을 속으로 갖고 있는 김행지. 빨간 공과 흰색 공이 붙어있진 않고요. 프로진 아닙니다. 자, 뱅크샷을 구사를 하는 김행직. 조금 더 정교해야 되죠. 약간 떨어져 있으면 네. 빅볼이 될 텐데 정확히 오! 이런 상황. 네. 두 공이 붙어 있으니까 득점의 범위가 마진이 약간 줄어들면서 네. 정말 아쉽게 놓쳤네요. 목적구들끼리는 붙어있어도 되죠. 네. 순간 착각을 했는데. 자, 3뱅크샷.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이어서 주명우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자, 당점을 옆돌리기. 오른쪽 하단. 네. 두께를 충분히 쓰겠죠. 두께를 충분히 쓰고 벌어지면서 네. 들어갑니다. 조금 안 좋게 맞았어요. 지금 그렇지만 정면으로 맞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약간 길어지면서 바깥쪽으로 맞아서 공이 어려워져 버렸죠. 네. 굉장히 까다롭게 두 개의 목적구가 지금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자, 플러스 라인을 바라봅니다. 보통 그렇게 이렇게 단장 그리고 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을 플러스 라인이라 부릅니다. 플러스 라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내공이 출발해서 원 쿠션을 플러스하면 3쿠션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통 플러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핑크샷. 자, 속도가 더 이상 몸을 올라오지 쓰는데 못하네요, 주명우. 네. 사실은 이거 원하는 각보다 약간 더 짧았죠. 저렇게 두껍게 맞는 각을 설정해서 속도를 잡진 않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보다 더 두껍게 맞았을 점이 안 된 거지만 미련이 남게 되죠. 조금 더 예. 강하게 쳤을 거라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쳤으면 더 짧게 맞았을 거예요. 조명우 선수가 후반전에 5점을 시작으로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2점, 공타, 석점 2점. 아직 갈 길이 바쁘고요. 김행지 선수의 11번째 이닝입니다. 자, 뱅크샷이 서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앵글을 그린 다이아몬드 라인. 김행직도 놓치는데요. 예. 당구에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의 전형적으로 딱 앞에는 플러스 시스템과 지금의 보통 동호인들이 뭐 파이브앤 하프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라인이 이 당구를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 중에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양대 산맥 같은 시스템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네요. 딱. 예. 그 두 개만 잘 계산을 하셔도 본인의 에버리지는 더욱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거의 90% 예. 이상을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산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계산해서는 이제 득점이 잘 안 돼요. 그 라인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우선이군요. 네. 계산보다. 계산대로 공이 안 다녀요. 예. 이 사람이 그냥 치기 편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조금의 숫자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는데 당구라는 게 절대 그 숫자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명우.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조명우 선수가 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제 발까지 울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네, 났거든요. 네. 발이 진동까지 올 정도로 조명우 선수의 큐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예. 그 아쉬움이 고스란히 네. 전해졌던 주명우의 저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공이거든요. 쿵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건 득점하면 바로 장타로 연결되는 공입니다. 네.
그만큼 섬세하지만 득점을 했을 때 정말 꿀 같은 보상이 오는 공인데 놓쳤네요. 그러면서 기회는 다시 김행직 쪽으로. 밖으로 돌리기 강하게 득점. 김민 선수 이런 약간의 한 중간 이상의 타격이 들어가는 경쾌한 타격의 공들은 정말 예쁘게 다닙니다. 네. 김민 선수 저런 공들을 라운드를 만들지 않아요. 약간 끌어서 내고 약간 늦게 갈 수도 있고 약간 끌면서 살살 칠 수도 있는데 김민 선수는 약간 시원한 타격감을 보이면서 내공이 직선의 움직임을 그리면서 출발하자마자 변화가 없을 것 같지 그냥 라인대로 깔끔하게 다닙니다. 예. 마치 그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게 보통 김행지 선수가 보통 직립의 당구입니다. 이렇게 직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김행지 선수는 이 공을 잘 꼬부러뜨리지 않아요. 휘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득점의 안정성을 좀 많이 높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구가 곡선의 미학을 그리면서 좀 아름다운 면도 있는 스포츠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공의 출발 라인이나 변화를 읽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김혜인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조금 더 직선의 당구를 많이 구사하는 것 같아요. 예. 더 잘 이해하고. 20. 자, 30대 25가 됐고요. 네. 자, 득점이 됩니다. 정말 살얼음 같은 승부를 합니다. 예. 두 선수가. 이게 조명호 선수도 좀 야금야금 추격을 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싶으면 또 김혜진 선수가 도망을 가요. 30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김행지. 그런 느낌이죠. 상대가 좀 이기고 있어서 잠시 쉬고 있어서 내가 지금이면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다.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그럼 상대가 또 일어나서 살짝 달리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행재 선수가 공을 닦아달라고 심판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레이스 뭐 한 큐 달리겠다는 얘기죠. 득점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한 템포 이런 쉬어가는 예. 보통 이거 뭐 작전 같은 모습은 아닌데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지 않는 모습 조금의 보통 그런 게 치는 게 이번 큐까지 그냥 잘 맞으니까 치고 있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에서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노련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도 조명호 선수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알고는 있었겠습니다만 형한테 또 하나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끊임없이 당구는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뭐 상대 선수도 있습니다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스트로크를 갖췄지만 이 당구는 머리, 몸,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까지 같이 이제 컨트롤이 돼야 되는 스포츠라서 정말 오묘하고 재밌고 그런 스포츠죠. 매력적이에요. 네, 예. 네. 자, 이번 이닝에 김행직은 넉점을 풀어냈습니다. 32대 25에서. 자, 이제 경기 마무리까지 김행직은 8점을 남겨놓고 있고요. 조명호 선수는 15점이 남아있는데, 자, 강하게 테이블을 크게 봤습니다. 끝까지 돌아 나오면서 조명호 좋아요. 득점. 이 두 선수의 강약이 어우러지는 모습들 호쾌할 때는 정말 호쾌하게 나가고 정말 부드럽고 느리게 섬세하게 나갈 때는 섬세하게 나가고 강중약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이런 선수입니다. 보통 선수들의 성향이 이렇게 이 선수는 조금 느린 부드러운 스타일 선수 어떤 선수는 좀 강한 스타일 선수 이렇게 나뉘는데 이 두 선수는 강중약이 정말 조화롭게 다양하게 쓰면서 그런 높은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내공을 절제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득점을 위해서 완벽한 스트로크가 나갈 때는 정말 강력하게 나가고 당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속도와 스트로크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옆으로 돌리기로 한 점을 누적을 하면서 멀티 득점입니다. 그 이상 더 가야 되는 조명호 선수인데요. 자, 조명 선수 대단해요. 뒤처지지 않아요. 결코 밀려나지 않습니다. 예. 김민 선수가 앞에서 저렇게 도망을 가는데도 뒤처지지 않아요. 끝까지 일단 쫓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한 바퀴를
지금의 밀어치기도 코너 쪽에서 키스가 일어나면서 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조명우. 그런 거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역전할 수 있는 거리를 그죠?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정이 좀 아쉽게 나오고 있는 조명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큐에 10점을 줘도 마지막 공은 그건 누구든지 마지막 공 실패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예, 아니 내가 10점을 쳐도 만족 못하고 5점을 쳐도 만족 못하고 그런 한 큐 한 큐가 정말 간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시스템적인 공이죠. 내가 원하는 투쿠션까지 정확하게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자, 끌어서 가는데요. 김행직 네. 앞쪽으로 지나갑니다. 자, 자, 김행직에 있어서는 아쉬운 상황. 조명우에 있어서는 좀 왔다 싶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겪는 약간의 실수죠. 네, 일목적공을 내 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두껍게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안 쓸 수가 없고, 네, 근데 두께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속도 때문에 내가 원했던 회전보다 회전량이 배가가 돼요. 점점 증가가 돼요. 예. 그러므로써 길어져 버리는. 그래서 보통 저런 공을 끌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최소화하면서 끌어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주긴 줘야 되는데 적당히 줘야 되는데 이런 말이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맞아요. 적당히. 예, 저도 네. 하기 싫은 소리인데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게 적당히 줘야 돼요. 자, 중요한 순간에 조명훈 선수도 정말 까다로운 배치를 넘겨받았습니다.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하면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조명훈. 자, 시간 체크를 하면서 15초. 야, 이 쓰리뱅크 샷으로 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일단은 샷을 냈는데요. 자, 포인트를 크게 돌면서 약간 짧아요. 아하,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면서 약간은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신중하게 들어갔는데 짧아버리네요. 예. 14이닝 때까지 27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조명우. 이제 점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 선수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을 텐데요. 자세를 잡았습니다. 옆돌리기 길게 득점. 장축을 길게 태워 보내면서 또 한 포인트를 쌓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자, 쓰리뱅크 샷. 네, 두 공의 모양은 뱅크샷을 치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꽤 빅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을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원쿠션하고 내 공이 약간은 가까워요. 조금만 더 뒤에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데 가까울 때 치기가 위험한 이유가 원쿠션에서 가까우면 내 공이 반발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자, 포인트. 네. 좋은데요, 득점. 이 공을 풀어내면서 더 갈 수 있는 김행직 선수가 됐습니다. 가까운 눈데도 잘 들어갔네요. 네. 예. 자, 표정이 살짝 굳어진 조명우. 자, 오른쪽으로 회전을 충분히 주고 일목적 공이 이목적 공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대회전 샷은 출발을 했는데요. 이거 네. 지금 조금 방심을 했네요. 제가 이게 키스가 오히려 제 눈에 보일 정도면 김행희 선수는 서자마자 알았을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조금 일목적구가 내 공이 가까이 있으면서 조금만 얇게 치거나 하면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좀 두꺼우면서 일목적공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말씀해주신 그 위치 그대로 갔어요, 빨간 네. 공이. 코너 쪽에서 밖으로 돌리기 조명우. 자, 한 점을 부족합니다. 자, 이 앞에 대전의 약간의 실수, 방심이 또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한 큐 한 큐가 정말 소중한 두 선수가 됐는데요.
자, 자, 끌어서 옆으로 돌리기 득점. 방금 조명호 선수의 스트로크의 피니시 부분 이제 샷을 마무리하는 보통 이게 어떤 게 보급이 잘 돼 있냐면 어드레스 치기 전에 준비 자세는 보급이 좀 잘 돼 있어요. 오는 동호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피니시에 대한 강의는 잘 없거든요. 이 조명호 선수의 피니시가 제가 보기에 이론적으로 거의 뭐 완벽합니다. 큐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모습, 일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까지 보시면 조금 재미있을 거예요. 예. 자, 피니시 때 브릿지를 먼저 풀고 큐의 라인은 그대로 갖다 놓으면서 일어나는 저런 모습. 보통 큐를 뒤로 빼면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큐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브릿지부터 풀고 그다음 마무리하는 이런 피니시의 모습까지도 보시면 조금 평소에 못 보던 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심지어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는 오른발을 먼저 빼면서 일어나는지 오. 왼발을 먼저 떼면서 일어나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세계 최고의 정통파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들의 일관된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 사소한가더라도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 뛰는 것까지는 참 네, 보기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보통 대부분 책에는 뭐 어떻게 엎드리냐,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지 피니시를 어떻게 하라 나와 있지 않거든요. 대신은 그냥 다른 쪽으로 좀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된 스포츠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벌써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거든요. 자, 지금의 배치도 안으로 대회전 풀어내고 있는 김행직이었고요. 5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마음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자세적으로도 라인적으로 볼 게 많은 선수들입니다. 네. 눈빛 하나까지 뭔가 이 루틴이 그렇죠. 당구들이 이렇게 몇 바퀴 돌리는 것까지 듣고 보니까 뭐 이런 것이 다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몇 바퀴 돌리는 것까지. 그리고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 내공이 가까울 때는 일목적공이 멀 때는 시선은 또 리듬이 있습니다. 심지어 눈동자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면 호흡까지도 리듬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네, 수가 그래 있나요? 보통 호흡까지.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네. 호흡도 있는데 호흡은 편하게 하세요.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꼭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호흡까지도 있군요. 왜냐면 이게 당구라는 스포츠가 폐쇄 기능 종목이라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크게 스포츠가 개방 기능 종목, 폐쇄 종목으로 나뉘는데 사격, 양궁, 당구 같은 게 대표적으로 폐쇄 종목 스포츠예요. 네. 이런 스포츠들은 이 멘탈과 호흡 조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네. 루틴.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눈 몇 번 깜빡이는. 그런 것까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깜빡임 횟수 같은 건 이런 건 어. 제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한번 닫고 35대 29입니다. 자, 거리가 좀 멀었는데요. 네, 자, 풀어냅니다. 조명우. 회전을 절제하고 상당히 속도만 조절해서 내 공이 휘어짐을 예측을 하고 가볍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예. 조금 더 부드럽게 치면 조금 더 많이 휘는 거고 조금 더 타격을 가하면 힘이 덜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공이죠. 네. 자, 35대 30. 남은 점수 선수들 뭐 한 큐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인데요. 자, 여기서 키스가 득점 가는 길이었는데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밀어냈습니다. 예민한 집중력으로 인해서 지금 그 어려운 각을 훌륭하게 읽어냈는데 정말 잘 읽어냈어요. 스트로크도 잘 들어갔고요. 지금 그렇지만 마지막에 맞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말 잘 읽어냈어요. 당점도 확실하게 썼고 속도도 확실하게 썼고 득점이 안 될 수 없는 라인으로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일목적공이 돌아오는 거대한 이 라인까지 읽어내기에는 참 어려웠죠. 약간 저런 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맞는 공이에요. 맞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습니다. 야속할 수밖에 없는 조명호 입장에서의 네. 빨간 공.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맞아요. 하늘아. 야속해. 이게 왜 너무 이러니? 하늘이 야속했어요. 그렇죠. 그 사이로 김행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공타가 나오고 마는 김행지. 자, 이 선수들의 이런 긴박감 나오는 경기를 신중하게 쳐다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약간은 미소를 띠면서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이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긴장감이 많이 네. 들 텐데. 다시 살짝 끌면서 회전을 줬습니다. 조명우 그 앞쪽으로 살짝. 지금 같은 다 똑같은 공들이죠. 아까 김희정 선수도 초반 이런 공들 한번 놓쳤습니다. 내공의 회전이 증가에 의해서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조명우 선수도 한 발의 차로 약간 빗나갔습니다. 예. 약간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혹시나 득점되지 않았을 때 세이프티를 생각해가지고 조금 스피드를 더 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까다롭네요. 네. 네. 왜냐하면 저렇게 있을 때는 내 공이 이제 멀어져야 되거든요. 상대의 공과. 그래서 속도를 좀 더 살리는 경향들이 있죠. 자, 원뱅크 시도. 걸어서 했네? 네. 걸어서? 앞으로 원뱅크? 걸어서 시도를 했는데 네, 네, 걸어치기였군요.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하나를 놓치는 거죠. 저 원뱅크를 재는 방법들이 있는데 방금은 내공의 회전이 많아야지 득점이 이루어지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각을 보더라도 내공의 회전이 많으니까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공의 회전을 설계를 해놓고 각을 수정해서 봐야 됩니다. 예. 기준각보다 그런 것들에서 설계를 명확하게 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자, 대회전. 다시 한번 키스가 발생이 됐는데요. 조명 선수가 경기 후반 막판에 조금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예. 네, 조금 더 이제 한 큐라도 잘못 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경기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조금 더 연속해서 두인이 공타가 나고 있는데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35대 30. 김행직의 18이닝째. 다시 한번 까다로운 배치. 자, 두께를 완벽히 풀어냅니다, 김행직. 보통은 조금 더 얇게 맞추고 내공의 속도를 높여서 상단의 당점으로 내공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방법을 시도할 것 같은데, 야, 저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내공을 억제해내고 겨우 맞을 만큼의 힘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정말 방금 같은 공은 녹화를 해놓고 보고 따라하고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공 같아요. 예. 정말 두께 둔탁하게 탁 맞았는데 네. 그걸 풀어내는군요. 넉 점 남았습니다. 자, 빨간 공의 위치가 키스 없이 연속해서 포인트. 야, 정말 노련합니다. 승부를 볼 때 승부를 보고 득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또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빨간 공의 방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네, 저 타이밍은 네. 뭐 완벽하게 읽은 겁니다. 속도를. 일목적공이 조금 더 거칠어지면 키스가 날 수 있다. 최대한 부드럽게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거칠어지거든요. 예. 강하게 치게 되고, 그걸 완전히 억제를 했죠. 자, 되돌려치기. 그대로 지나치고 마는 네. 김행직의 샷. 회전을 많이 쓸 때 내공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회전이 증가되는 모습에서 실수를 반복해서 뭐 많이는 안 나왔는데 몇 번씩 조금 나오는 경향이 약간 있네요. 오늘. 네. 자, 조명호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진 선수가 석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완전히 길게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성껏 샷이 나갔습니다. 네. 자, 한 포인트 추격. 지금 같은 공은 저는 느린 속도로 치면 조금 더 위험한 공이 사실은 길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1점 친다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여서 포지션을 만들고 득점을 한 거죠. 자, 연속된 포인트를 위해서 옆으로 돌렸습니다. 일단은 주면 5득점. 네. 방 같은 공도 이제 허공에 떠 있는 공들은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포지션을 보다는 득점 위주의 완벽한 공격을 했죠.
그리고 반복 경험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은 내가 시원하게 쳤을 때 다음 공이 최악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선수들은. 예. 자 이제는 득점 위주로 가야 되는 주명우. 세밀함 그리고 정확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놓치면 정말 큽니다. 상대 공을 떨어뜨려 주면서 허공에 있는 공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공입니다. 안 놓쳤어요. 네. 연속해서 석점. 연달아 옆으로 돌리기 점수를 쌓고 있는 주명우. 자, 일목적공의 처리 한번 보시죠. 일목적공의 처리. 야, 정말. 오. 네.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당점을 낮추고 내가 편안한 두께보다 훨씬 더 두껍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목적공이 내가 왼쪽으로 준 회전의 반대 오른쪽으로 걸리면서 일목적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라인이에요. 더 벌어지면서. 네, 강력한 충격으로서 일목적공이 오른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일목적공을 컨트롤을 했죠. 아 여기서 키스가 방해를 네. 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고 마는 주명우. 야, 지금 놓치기에는 이 공 놓치기에는 정명 선수가 참 아쉽죠. 네. 예, 물론 뭐 함정이 충분히 있었고 까다로웠던 공인데 조금 더 잘 읽고 해야 되는데 좀 잘못 읽었어요. 저 정도 두께면 충분히 내 공이 빠질 걸 판단을 했는데 잘못 읽었어요. 일목적 공과 내 공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명 선수의 실력이면 얼마든지 더 두껍게도 더 얇게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저런 상황에서 한번 더 템포를 가다듬고 실수를 하지 않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평소대로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배치였는데 이게 예. 경기 후반이다 보니까 좀 긴장감도 어느 정도 있을 그런 것 저런 같아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승부의 순간에서 내가 공을 잘못 읽어내지 않는 이런 집중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야스파스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기량의 큰 차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김행지. 자, 승부의 쐐기를 짓기 위해서 안 네. 맞았어요. 정말 재치 있는 공이죠. 저 사이로 들어가서 보통은 뭐 흰 공을 먼저 맞추고 이러면 길을 보는데 저 공과 공의 사이를 지나가서 빨간 공 맞고 올라오는 라인을 읽어내고 정답을 찾았지만 약간 다른 길로 가버리는 야속한 공입니다. 예. 큰 기회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한 점 추격. 기회란 것은 이렇게 반드시 옵니다. 평균 에버리지 지금 2.0에 거의 육박하는 기록을 보이는 선수들한테도 지금 벌써 한 4-5번의 기회가 오면서 서로 경기를 하고 있죠. 치열하네요. 네. 첫 경기부터. 큰 기회가 왔어요. 지금 또 예. 37대 35 두 점 차. 정말 큰 기회가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력을 집중력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 부드럽게 샷 출발 득점. 이제는 한 점 차. 그래서 이 선수들의 실력은 평소 가지고 있던 실력 이상은 사실은 못 발휘합니다. 예. 대신 이제 정신력을 집중력을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없는 실력이 없는 스트로크가 갑자기 시합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평소에 연습을 해놓고 이제 집중력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죠. 한 점 차. 자, 비껴치기 약간은 도톰한 두께로 투 쿠션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위주로 회전을 조금 내가 지금 강하게 칠 상황이 아니거든요. 세이프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전을 조금 더 줘야 되겠다. 내가 부드럽게 치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회전이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실패가 나왔죠. 네. 그렇지만 뭐 약간의 세이프티 이루어졌는데 김희 선수가 어떻게 여기서 할지 숨죽이고 봅니다. 네, 어떻게 풀어낼지요? 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돌아나가는 김행지 샷. 정말 어려운 배치였고요. 그렇죠. 일목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적구와 내공이 멀고 속도는 살려야 되고
가장 어려운 공이죠. 공 하나는 레일에 딱 붙어 있고 그렇죠. 김행직은 석점, 조명우는 넉점 남아 있습니다. 32강 본격적인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부터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야, 초반부터 한 5점, 6점 이렇게 하더니 네. 결국은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조명우 선수가 앞서가다가 그 이후에는 김행직 선수가 리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었는데 대전 3뱅크샷 한번더 이번에는 돌아 라인을 들어가는데요. 확실하게 읽어냈네요. 야, 조명우 네. 대단합니다.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명우입니다. 첫 번째 동점이죠. 네. 야, 기어코 마지막에 이제 반바퀴도 아닙니다. 400m 경기라고 하면 이제 10m 남겨두고 맞아요. 붙었어요 일단. 와, 이게 장거리 레이스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양 선수가 평행을 이루는군요. 김행직은 후구를 갖고 있습니다. 37대 37 동점. 회전 강하게 줬는데요. 와, 이게 빠져나가네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들이 몰라서 놓치는 건 아니고 일목적공을 두껍게 처리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주는 회전이 증가가 돼요. 내가 만약 3팁을 주면 많게는 6팁까지도 증가가 되는데 3에서 약간 속는 거죠. 예. 생각보다 3에서 옆으로 누워주는 각도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 마지막 순간에 저기서 확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예 더 땡기든지 아예 팁을 줄이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알면서도 그걸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당구죠. 또 까다로운 배치를 넘겨받은 공이 튀어나갑니다. 아하, 네. 김행직의 샷이 테이블 바깥으로 공이 튀어나가면서 그만큼 양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부담감, 긴장감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김윤수도 큰 실수를 했다기보다 얇게 맞으면서 내공이 지나가고 리버스 역회전식의 공을 시도를 했는데 키스가 나면서 타이밍이 절묘하게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예. 샷이 뭐 특별하게 잘못 나가서 이렇게 튀어나간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다시 재배치를 받은 조명호 선수인데 근데 김혜기 선수의 참 저런 면은 배워야 돼요. 정말 박빙의 순간에서 마지막 순간에 따라잡혔는데도 표정이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공도 그래 나는 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치면 못 치면 진다는 약간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보통은 네네.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김혜기 선수는. 워낙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불과 30살의 나이에 어떤 한 종목에서는 대가가 되어버렸으니까 네. 인생으로 치면 뭐 70까지 다 살아본 당구로는 그런 느낌이죠. 한 분야에서 네. 세계 1등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아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 몇십억 분의 1인데 그죠? 그럼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당구에 관해서는. 자, 조명호 선수인데요. 뭐 한 큐 이내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신중한 모습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조명호입니다. 내공의 회전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게 너무 죽였죠. 네. 지금 정상적인 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공의 회전을 완전히 제어를 해서 노잉글리 방식으로 내공을 살짝만 길어지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진 거죠. 다시 한번 공타가 나오면서 또 반복해서 똑같은 계속해서 공을. 어려운 배치를 넘겨받고 네. 있거든요. 네. 키스가 네. 나면서 또 한번 밀어냅니다. 여기 하나 김행직도 공타. 풀리면 끝나는 건데 네. 쉽게 끝나지 않네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를 김행직이 넘겨받다 보니까 연속 4이닝째 지금 공타가 나고 있거든요. 네. 석점을 남겨놓고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조명우도 어려워요. 지금 또 빗개치기 어떤 식으로 칠지
자, 속도를 비껴치기. 살짝 살려서 또 한 번.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조명호 선수는 이런 사실은 득점을 조명호 선수 실력에는 시켜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세이프티가 약간 더 의식을 하면서 속도를 살리고 그럼 분리각이 커지고 득점이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같아요. 세이프티가 되긴 됐지만 예, 세이프티 위주의 플레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세이프티를 받으면 반드시 풀어냅니다. 풀어냈을 때는 이제 타격이 크죠. 공격이 최고의 사실은 세이프티이기 때문에 네. 득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은 있습니다. 김행직의 차례인데요. 김행지. 이걸 또 플러스 각을 놓치네요. 연속 5이닝 공타. 네. 물론 스코어는 계속해서 37점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또 왼손잡이인 김행 선수가 플러스 각이 쉽진 않은 상황이었지만 미세하게 놓칩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의 배치 조명호 입장에서는 이 세이프티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턴을 넘겨받은 조명호 선수인데요. 자, 이기고 나면 차분한 세이프티가 성공을 했다 되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세이프티가 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렇지. 맞았어. 야, 이렇게 야, 지금 다시 보시죠. 1차는 절대 안 맞았습니다. 네, 1차는 지금의 절대 안 맞는데 스트레이트에서는, 네. 키스가 나면서 맞았네요. 노래방이 맞고 붙고 움직였습니다. 재배치까지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예. 붙어 있나요? 붙어 있었네요. 예, 프로신이 나면서 재배치 들어갑니다. 재배치까지 되면 조명호 선수에게 더 좋은 상황이죠. 공이 풀렸거든요. 예. 네. 최고의 아, 행운이거든요. 키스가 정말, 네. 나서 득점이 된 것도 행운인데 프로즌까지 돼서 재배치까지 되는 상황은 행운이 2번 찾아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공이 충분히 풀리면서 조명호 자, 대전. 자, 키스만 피하면 놓칠 각이 아닙니다. 키스 없고요. 자, 포지션까지 나오죠. 들어갑니다. 이번에. 나머지 한 점. 이렇게 역전이 되고. 자, 김민 선수 차분함을 유지하고 보통 저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 앉아 있는 선수들은 나에게 왜 이래 시련을 줄까 이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는데 예. 김민 선수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분이 기회가 한 번 정도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명호 선수 한 점 남았고요. 지금 저 기록지 24이닝째 별표 쳐놨거든요. 네. 와, 그 키스가 조명호 선수를 살려줍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타임아웃을 한번 아껴놨었던 조명호. 마지막 40점 고지를 위해서 신중하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아내려고 그죠? 이제 하늘이 이제 기회는 준 거예요.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서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부여잡아야죠. 연달아 6개던 하늘이 네. 마지막에 그렇게 한 번 도와줬어요. 네. 와, 와, 들어갔습니다. 멋진 샷이 나옵니다. 조명호. 야, 강한 스트로크. 조명호 선수, 야, 본인의 마지막 스트로크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결국. 와, 지금의 네. 샷은 지금 또 정말,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제가 선수 상대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은 행운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 더 단을 한 번 더 보지 않았을까? 스피드 자체가 하는 느낌은 있는데 네. 그래도 정말 강력한 스트로크로 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단 장 마지막 3쿠션까지 완성을 하면서 네. 마지막 포인트를 조명호 선수가 풀어냈습니다. 이제 후구를 갖고 있는 김행지 선수 입장에서는 석점. 승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물 건너갔고요. 그렇죠. 이제 무승부 승점 한 점이라도 지금 네. 따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무조건 비겨야죠. 예. 사실은 한국 선수들한테는 무슨 그게 나쁘지 않아요. 두 선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대 선수들을 다 이기면 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패하는 선수는 위험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은 한 점. 1점 맞았고 이상적인 초구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약간은 그렇지만 지금 김민수 선수가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지금 왼쪽으로 회전을 갖다 대기에 이목적구가 약간은 방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표를 약간 들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네요. 보이네요. 방해하지 않네요. 네. 예.
자,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 공이 결승 포인트의 공이라고 보면 돼요. 자, 득점 갔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까지. 아니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담대하게 공격을 해내나요? 네. 김민기 선수는 참. 와, 충분히 긴장되고 떨릴 법도 한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승리가 아쉽게 떠나간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행직. 자, 이거 놓치기 힘들죠. 아, 흰색 공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올라오면서 득점. 아, 명승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와, 두 선수를 다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뭐 사이좋게 비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정말 32강 월드컵 이번 서울 월드컵 경기 중에 명승부 중에 하나의 경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샷 딱 들어갈 때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정말 명승부 치열했고요. 마지막에 그걸 따라잡는 조명호 선수나 그걸 또 따라잡혔는데, 그리고 상대 행운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따라잡혔는데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김혜기 선수의 이 모습이 또 너무 멋있네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이닝에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 네, 조명호 선수가 야속했던 하늘이 또 한 번 도와주면서 환상적인 키스의 득점이 나왔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김민지 선수가 마지막 석점을 풀어냈습니다. 네. 지금 본선 첫 경기부터 김민기 선수와 조명호 선수가 한국 팬들의 기대를 마음껏 호응하는 이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총 24이닝까지 가는 접전이었고요. 에버리지 똑같이 1.666, 하이런은 조명호 선수가 5점, 김민재 선수가 6점을 기록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네, 굳이 뭐 이번 무승부였지만 굳이 경기의 총평을 해설가로서 한다고 하면 김민기 선수의 정말 이 멘탈이 대단하다. 조명호 선수의 실력과 행운이 받쳐주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경기를 또 마무리해내는 이 모습이 인상이 약간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32강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 간의 맞대결, 조명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40대 40 무승부로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지금의 이 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허일영 위원과 함께했고요. 캐스터 이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